안녕하세요. 유에이스 학원입니다. 오늘은 노블 숙제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블의 경우 노블 본교재와 노블 레슨 플랜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블 레슨 플랜을 보시게 되면 숙제할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1B에서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노블 레슨 플랜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책 제목 The Ant and the Grasshopper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 Day 0가 보입니다. Day 0이죠. 이거는 Day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본 수업을 하기 전에 본 수업 첫 번째 수업날이 Day 1이 될 겁니다. 그 본 수업 하기 전에 예습으로 해와야 될 숙제가 적혀 있는 데이입니다. 그래서 첫날 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첫 번째 수업 오기 전에 해야 될 숙제가 첫 번째 Read the entire story 2 times. 본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 Memorize the given vocabulary for the test. 단어를 외워 갖고 와야 돼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워 갖고 와야 됩니다. T나 F에 동그라미를 쳐와라. 그리고 문장을 완성해라. 대부분 T, F는 true, false. 참, 거짓 문제죠. 사실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 이거에 동그라미 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complete the background activity. 자, background activity에 대해서 완성해라. 이렇게 네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워크 칸에 있는 것들이 다음 수업까지 해와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어휘가 뜹니다. vocabulary list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단어가 뜨고요. 이 10단어의 뜻을 외워오는 겁니다. Find, to get or discover. Save means keep for later. 이런 식으로 외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퀴즈를 보는데 퀴즈를 볼 때는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혹시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를 주고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어휘 리스트가 끝나면 그 밑에는 페이지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책의 내용과 맞으면 true, 거짓이면 F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T나 F에 굉장히 간단하겠죠. It is winter, 겨울입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계절이 나올 거예요. 그게 true인지 false인지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얘기였으면 거짓이 되겠죠. 그럼 false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죠. 겨울 얘기였으면 true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쳐야 되는 거죠. Grasshopper is happy. 배짱이가 행복하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 있는 내용에서 배짱이가 지금 행복한 상태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동그라미 다 치면 돼요. 이렇게 내용을 묻는 문제, true, false 문제 풀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finish these sentences. 자, 문장 완성하는 게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온 문장들은 책의 문장과 똑같습니다. 책 내용을 잘 기억하는 아이들은 책을 안 보고도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책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책을 찾아보면서 해도 됩니다. 원래 독해 문제는 지문을 보면서 답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해도 괜찮고요.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경우 그래서 책을 안 봐도 답을 달 수 있으면 그냥 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background activity. 자, 해야 될 게 두 개 있네요. 먼저 이 캐릭터들에게 색깔 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래에 있는 문장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냥 완성하는 게 아니라 요 박스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는 works hard가 정답일 거고 하나는 is lazy가 정답일 겁니다. 숙제가 다 끝나면요. 그 밑에 parents signature와 teacher's signature가 보입니다. 이게 보이면 아, 여기까지가 숙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숙제가 다 끝나면 parents signature 칸에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사인을 해주세요. 저학년일수록 부모님의 협조와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 사인을 해주셔서 학원에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아이들 숙제 체크할 때 여기에 사인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날 숙제가 끝납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오겠죠. 수업 첫날입니다. 수업 첫날에 오면 이렇게 Day 1이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수업 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오게 되면 아이가 이미 Day 0라는 숙제를 해갖고 왔잖아요. 예습을. 그래서 그걸 토대로 선생님들이 자, background information, summer 이제 계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블과 관련된 아이들한테 필요한 어휘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 나왔으니까 나머지 계절들도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basic story elements and inform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들이 읽은 책의 제목 그리고 저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메인 캐릭터 등장하는 인물들 세팅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단어로 적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왜 적냐면요, 서머리의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요약하는 것 또는 독후감 쓰는 것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리딩 컴프리hen션이라서 책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숙제에서 아이들이 true, false와 그리고 문장 완성을 통해서 내용을 묻는,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보면 What season is it? 계절이 뭐니? 물어보죠. 위에 숙제에서는 true, false 문제에서 It is winter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이지만 문제의 유형이 다릅니다. 이런 식의 질문들을 4문제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주관식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져요. 문제 자체가. What two things does ant have to do to get ready for winter?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개미가 뭘 해야 되냐? 2가지 써라.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쓰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2문제, 주관식 문제가 2문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writing prompt라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노블 라이팅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첫날의 경우에는 Let's talk about Ant's character. 개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brainstorming이 나오는데 brainstorming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brainstorming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rainstorming에 들어가야 될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부는 뭐 help the grasshopper라든가 또는 hard working 이런 단어들은 이미 들어가 있죠. 나머지 단어들만 이제 채우면 되는데 개미에 대한 얘기니까 토픽에 개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의 경우에는 개미의 성격이 어떠니까 그래스하퍼를 도와준다라는 말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미의 성격을 이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kind, 친절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개미가 친절하니까 배짱이를 도와주는 거고, 자 밑에는 hard working, 개미에 대한 얘기였죠. 개미가 열심히 일하니까 자 이 빈칸에 hard working에 대한 말을 써야겠죠. 그래서 hard working에 대한 것과 관련 있는 거는 saved food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런 걸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를 아이들이 익혀나갑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나면 아웃라인, 앞에서 브레인스토밍 했던 걸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합니다. 아웃라인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토픽, 페이보릿 캐릭터가 뭐냐? 그럼 이제 위에서 브레인스토밍에서 엔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엔츠를 적고요. 그 다음에 바디, 본문이죠. 본문에 대해서 엔츠에 대해 이제 서술하는 겁니다. 엔츠는 일단 친절하다, kind를 쓰고요. kind와 관련된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거다? helped grasshopper, 배짱이를 도와줬죠. 이렇게 이제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예가 나와요. 어떤 일을 했는지. saved food, 음식을 저장한다. 그러면은 엔츠의 캐릭터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hard working 이렇게 되겠죠. 수업 시간에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 Ant is a good character because she's blank and blank. 여기는 당연히 앞에서 했던 단어를 쓰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kind와 hard working을 쓰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인 글을 쓰는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이들의 몸에 조금씩 배워나가게 라이팅 시간, 1점대 라이팅 시간에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홈워크가 등장하죠. 홈워크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날 수업이 끝난다는 겁니다. 데이 1의 수업이. 이 홈워크는 당연히 뭐겠어요? 다음 주 수업, 데이 2겠죠. 두 번째 수업 할 때까지 준비해오는 겁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역시 교재를 처음부터까지 다시 읽는 겁니다. 노블을. 어휘도 또 외우는 거고요. true, false 문제 동그라미 쳐갖고 오는 거고 문장도 완성하는 겁니다. 마지막 데이 0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숙제가 다시 나오죠. 자, 어휘의 경우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어휘가 다시 또 나옵니다. 똑같은 어휘예요. 외웠던 어휘를 또 외우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퀴즈도 봅니다. 역시 퀴즈는 대신 바뀌어요. 4주 동안 진행되는데 4주 동안 똑같은 어휘를 외웁니다. 그리고 퀴즈를 매번 보는데 퀴즈는 다 달라요. 물론 넷 다 객관식이고요.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세 번째 퀴즈, 네 번째 퀴즈 다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시험 범위, 어휘에 대한 범위는 똑같아요. 스펠링을 잘 못 외우더라도 퀴즈를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계속해서 true, false 동그라미 치는 문제가 나오는데 데이 0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페이지가 4페이지부터 11페이지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다르죠?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읽으라고 하는데 수업 숙제를 할 때는 숙제에서 내는 리딩 컴프리hen션 문제는 페이지를 나눠서 질문합니다. 그 밑으로 가면 finish these sentences가 또 나오죠. 역시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되어 있는 빈칸 문제입니다.
아이가 잘 책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쓸 거고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책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액티비티가 나오죠. Draw the weather in the different seasons. 저희 백그라운드 데이 1에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에서 계절에 대해서 배웠었죠. Winter, Summer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Parent Signature 또 사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인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 1 수업하고 데이 1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데이 2를 위한 숙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데이 2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 2 두 번째 주 이제 수업에 오게 되면 먼저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이걸 또 배워요. 이번에 배우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장르, 페이블이 이제 우화거든요. 그래서 우화라는 게 뭔지에 대한 것에 대해 수업을 할 겁니다. 허구다, 짧아야 된다, 오래된 얘기다, 교훈을 알려준다. 자, 인물들은 동물이지만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블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이 잘 이해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들이 미국 아이들한테 설명하듯이 똑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장르 스팟라이트라고 해서 장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가 우화인가요? 위에서 우화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배웠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동물인 캐릭터를 써보세요. 교훈을 알려주세요. 짧은 이야기예요. 허구예요. 이렇게 우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리딩 컴프레hension이 나옵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내용들에 대한 숙제가 지난 시간에 있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다시 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문은 다른 거죠. 숙제의 내용과는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밑에 주관식 문제 2문제 있고 위에 객관식 문제 4문제 있는 거 같은 패턴이고요. 넘어가면 데이 2에서는 근데 그 대문자 쓸 때 두 번째가 자 들여쓰기라고 하나요?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안으로 들었어야 된다. 이것도 알려주실 거고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었어야 된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Dogs run at the park. They run all day. 자, 이 문장 잘못된 거 있으면 좀 다시 한번 써봐라. 마지막에는 구두점이라고 하죠. punctuation.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를 상황에 맞게 써야 된다. 이거 없이 문장을 쓸 수는 없다. 문장 마지막에는 꼭 구두점을 찍는 것이 영어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찍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요. 그 다음 first draft. 첫날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했었죠. 브레인스토밍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웃라인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그 아웃라인을 토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개미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타이틀이야 당연히 개미겠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My favorite character is 누구? Ant is 어떻다. 그 엔트의 성격에 대해서 아웃라인에서 썼었잖아요. 그래서 엔트가 어떻다. 그래서 엔트는 어떤 걸 행동했다. 엔트는 또한 어떻다. 엔트는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몇 문장 안 되죠? 엔트는 좋은 캐릭터다. 왜냐하면 그녀가 어떻고 어떻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보면 아웃라인에서 했던 걸 그대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는 기본적인 틀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홈워크가 다시 등장하죠. 홈워크가 등장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까지가 수업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수업을 할 것이고 이제 first draft가 끝나면 그날 데이 2 수업은 끝난 거예요. 데이 2, 데이 3를 위한 홈워크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날 어떤 숙제가 있는지 볼까요? 앞에와 똑같죠? 어휘 외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Write a final draft using the writing done in class today. 오늘 first draft를 썼어요. 그거를 갖고 다시 한번 final draft를 쓰는 겁니다. first draft와 final draft는 똑같이 쓰는 겁니다. 대신 first draft 때 틀리게 쓴 게 있다면 그 틀리게 썼던 거를 깨끗하게 써갖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irst draft와 final draft는 다르게 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first draft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고쳐서 갖고 오는 게 final draft입니다. 일부분들은 final draft는 first draft보다 훨씬 더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써야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first draft가 이미 충분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 뿐이죠. 이미 저희가 기본적인 틀을 다 잡아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그 다음 complete the grammar writing activity. 이거는 이전에 없었던 거죠. 이 두 개는. 그래서 이걸 보니까 grammar writing activity가 있대요. 그걸 이제 해와야 되는 거고요. Prepare to give speech on your writing during the next class. 다음 수업에서 아이들이 썼던 그 파이널 드래프트 써갖고 오잖아요. 그거를 발표할 겁니다. 그걸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할 거니까 되도록이면 외워서 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외우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썼던 글을 보면서 읽어도 괜찮아요. 대신 보면서 읽을 때 조금은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글 읽듯이 그냥 읽으면 발표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죠. 글을 읽으면서 읽더라도 발표하듯이 좋은 말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 역시 똑같이 앞에서 나왔던 find, save, song 이런 것들 보이죠? 똑같은 어휘 또 외우고 다음 수업에 올 때는 퀴즈를 봅니다. final draft 백지예요. 그냥 first draft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1점대를 듣는 아이들은 아직 글씨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연습도 하는 겸, 그리고 이미 first draft에 썼던 걸 쓰는 거니까 모르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서 부담감은 적습니다. 그 다음 grammar writing. 자, grammar writing 해오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re are 7 mistakes. 7개 틀린 게 있대요. In the sentences below, circle the mistakes. 틀린 거에다 동그라미를 쳐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항상 처음에는 대문자로 쓰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틀렸죠?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엔 항상 들여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틀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오는 겁니다. 다 끝나면 역시 부모님 사인하는 거 꼭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 3 수업에서 처음에는 그래머 라이팅을 먼저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팅에서 필요한 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건 who, a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했는지를 뒤에다 써라.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어 동사의 순서를 지켜줘라. 이게 이 시간에 하는 문법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만 쓴다든가 동사만 쓰는 것들은 문장이 아니다. 주어랑 동사를 한꺼번에 쓰는 게 문장이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이런 게 주어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동사, 어려운 말로 술부라고 하죠. 술부에 대한 건 무엇인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writing prompt. 자, 이제 노블 라이팅 시간이죠. 요번 데이 3에서는 리딩 컴프리hension 얘기가 없습니다. 뒤쪽에도 없죠. 라이팅과 문법을 하는 날이에요. 자, 여기서는 뭘 하나 볼까요? Write a summary of our story. 이번엔 서머리를 쓰는 겁니다. 캐릭터를 지난 시간에 썼었죠. 이번엔 서머리 쓰는 시간이고 소설 처음부터까지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서머리 쓸 거고 서머리 쓸 때 하는 방법, 타이틀도 써줘야 되고 장르도 써줘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줘야 된다. 작가에 대해서 써줘야 되고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쪽은 다시 이제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추천을 할 건지 말 건지 친구들에게 그런 내용도 쓰면 좋겠다. 이런 게 서머리다. 이게 소위 말하는 리뷰죠. 서머리를 했을 때 초반부에서는 앞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점점점 서머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글을 처음 써보는 거니까 리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피력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 자 이제 아웃라인에서 브레인스토밍에서 했던 것을 정리하겠죠. 토픽 먼저 적고요. 그 다음 본문 맨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제 이게 working hard, sing a song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 working hard 하고 누가 sing a song 하는지에 대해서 써야겠죠. 정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는지 사건에 대해서 나열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 마지막 사건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말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역시 홈워크가 있죠. 데이 4 하기 전에 해야 될 숙제고요. 숙제 내용을 봤더니 또 교재를 처음부터 까지 읽는 겁니다. 똑같은 어휘들 반복해서 계속 또 외우는 거고요. Complete the grammar writing activity. 이것만 좀 평상시와 다른 숙제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휘 정리되어 있고 그 밑에 해야 될 grammar writing activity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잠깐 볼까요? 다음 중 문장이 아닌 것은 문장 아닌 것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거 문장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완벽한 문장에는 이게 체크해주고요. 완벽하지 않은 문장에는 X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X라고 치면 되겠네요. And 이런 것도 문장이 아니니까 X. Max can paint 이런 거는 완벽한 문장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체크.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게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4개의 어휘들을 보고 4 문제가 있네요. 각각 알맞은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숙제가 끝납니다. 여기다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데이 4를 보죠. 데이 4에서 처음에 하는 거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하고요. 여기서는 moral, 도덕심, 그렇게 한국말로 되겠죠. 교훈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캐릭터들이 어떤 것을 배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moral이라는 거는 교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moral에 대한, 교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grammar writing. 자, 전에 했었던 어순에 대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 어순 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오늘은 좀 더 길게 주어가 나와야 되고 동사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야 되고 언제나 또는 어디서가 했는지가 나와야 된다. 이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다라고 문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너가 정한 문장 하나를 그려봐라. 그림으로 그려봐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 An eagle fell quickly in the sky. 하늘에서 독수리가 빠르게 떨어졌다 하면은 독수리가 떨어지는 그림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writing workshop. 지난 시간에 아웃라인을 썼었어요. 서머리에 대한 아웃라인을 썼잖아요. 그거를 라이팅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미 틀은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들만 알맞게 써주면 완벽한 글이 되는 거죠. 아직 1B에 있는 아이들이라 라이팅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틀을 잡아줘서 아이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걸 문장 끝까지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서머리에 대한 거는 데이 4의 수업에서 하기 때문에 파이널 드래프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데이 4에 하는 라이팅에 대한 것은 파이널 드래프트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 4가 끝납니다. 그러면 한 권의 책이 끝난 거예요. The Ant and the Grasshopper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오면 두 번째 권을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권의 데이 제로가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he Girl in Red가 이게 두 번째 권의 책 이름이에요. 데이 제로. 데이 제로의 숙제는 첫 번째 권이나 두 번째 권이나 똑같아요. 1권의 데이 제로랑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 1의 경우는 첫 번째 권의 데이 1과 두 번째 권의 데이 1이 같은 포맷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노블 숙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